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코앞까지 거침없이 진격하던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하루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비록 벨라루스의 중재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등에 칼이 꽂혔다 그러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하던 푸틴 대통령은 이로 인해서 사실상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평가와 함께 권위의 실추로 인해서 러시아의 혼돈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급박했던 러시아 상황을 Y타임스가 추적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5일 모스크바로 향하던 반란군들이 극적으로 크렘린궁과 타협을 하면서 반전으로 돌아섰지만, 이번 쿠데타는 푸틴이 지난 1999년 말 집권한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바그너 그룹 수장 에브게니 프리고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바그너 그룹에 공격을 가해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보복을 다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24일 0시 이후에는 프리고진의 도발성 성명에 대해서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즉각 그를 무장 반란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고 체포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시간 바그너 그룹 용병은 남부 로스토프 나도누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렘린궁 역시 모스크바 일대 경계령을 내리고 군사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24일 오전 7시 30분에는 러시아군의 방어 조치도 불구하고 바그너 군대는 별다른 저항 없이 로스토프 나도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7시 30분 프리고진은 자신이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24일 아침 바그너 용병들은 곧바로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별다른 저항 없이 보로네시 지역에 접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바그너 그룹이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24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는 푸틴이 우리의 단결을 분열시키는 행동은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의 뒤통수를 찌르는 것이라 그러면서 반란군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을 맹세했습니다. 24일 이른 오후에는 바그너 그룹 기갑 부대가 북쪽으로 계속 진군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거의 1,000km를 진격한 바그너 용병은 모스크바 남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리페츠크주의 엘레츠까지 접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렘린궁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24일 토요일 날 오후 8시 30분에 사실상의 전면적 유혈 충돌 직전이었는데, 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과 프리고진 이 사이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프리고진은 병력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바그너 그룹을 해체하려고 했고 우리는 23일 정의 행진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모스크바에서 거의 200km 가까운 데까지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입건이 취소될 것이고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떠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바그너 그룹 병사들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24일 토요일 날 오후 11시에 바그너 용병은 로스토프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고진 역시 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검은색 SUV를 타고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반란은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바그너 용병의 반란 과정에서 짚어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그너 용병이 하루 만에 거의 1,000km 이상 전진할 때 러시아군이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이와 관련해서 바그너 용병 집단은 현재 러시아군이 보유한 장비보다 훨씬 수준이 높으며 훈련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되어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많은 병력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 바그너 그룹의 진격을 막을 힘도 능력도 없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저항 없이 파죽 주세로 모스크바를 향해서 진격을 해갔던 겁니다. 두 번째로 짚어가야 될 것은 이 벨라루스의 루카셴코가 왜 바그너 용병의 모스크바행을 가로막으면서 협상을 진행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단 파국의 위기의식을 느낀 푸틴이 루카셴코에게 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푸틴은 이웃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텔레그라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푸틴에게 전적으로 러시아 내부의 문제라 그러면서 도움을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단지 벨라루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에 나섰을 뿐입니다. 그래서 벨라루스는 푸틴과 프리고진 사이의 사태 진정을 위한 중재에 나선 것이고, 벨라루스의 일정 영토를 바그너 그룹에게 공유를 하고 안전도 보장하며 사면을 해주는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남는 의문이 협상 조건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프리고진이 첫 번째 처단 대상으로 꼽았던 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처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25일 이번 사태를 불러왔던 최고의 책임자는 쇼이구 장관이라 그러면서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24일 밤에 쇼이구가 해임되었다는 소문이 모스크바에서 나돌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반란이 진정된 직후 크렘린궁에서의 기자회견에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 문제는 푸틴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사실 쇼이구의 국방장관 적합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가 소련 정보기관 출신도 아니고 더더욱 군대에 복무한 경험도 전혀 없기 때문이죠. 단지 구소련과 아프간 등에서 인도주의 업무만을 담당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푸틴과 아이스하키를 같이 하면서 푸틴 곁에 눌러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런 쇼이구에 대해서 프리고진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번에 자신이 반란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도 바로 쇼이구였다고 지목을 했다는 점에서 그의 경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인해서 가장 주목할 점은 과연 푸틴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더 타임스는 이번 반란으로 푸틴의 몰락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과 이로 인한 리더십의 상실입니다. 푸틴은 프리고진을 향해서 반역자에게는 자비가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프리고진의 군대가 1000km 밖에 있을 때 그런 말을 했죠. 그러나 바그너 용병들이 모스크바 코앞에까지 다다르자 푸틴은 휴전 조건으로 반란 세력에 대한 전면 사면과 안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푸틴의 스트롱맨 이미지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더 이상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권력자가 아니고 반란 세력에까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허망한 권력자라는 점을 만방에 알린 겁니다. 이에 대해서 텔레그라프는 푸틴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푸틴은 바그너 그룹의 반란에서 겨우 살아남았지만 크렘린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 그러면서 잘못된 우크라이나 침공과 실패로 인해서 심하게 부서진 푸틴의 무적과 통제의 아우라는 이제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텔레그라프는 이어서 1991년 소련 붕괴 그리고 1990년대의 굴욕 이후에 러시아의 자존심을 회복해 줄 것이라 그러면서 푸틴을 불굴의 구세주로 여겼던 수백만 명의 러시아인들은 이제 손상되고 실패한 푸틴을 보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와 소련의 지도자들은 쿠데타가 처음에 실패하더라도 쿠데타 이후에도 오래 살아남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1년 8월 크림반도에 별장이 갇혀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크렘린 강경파의 쿠데타를 막았지만 5개월 만에 권력이 약화되면서 소련 지도자의 지위를 잃은 바 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또 대국민 성명 연설을 하는 푸틴의 모습은 창백한 얼굴로 불안에 떨고 있었고, 심지어 바그너 용병이 반란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프리고진의 쿠데타에 대한 푸틴의 첫 번째 반응은 숨는 것이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바그너 용병들이 비록 러시아 본토는 아니더라도 바로 이웃인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다는 점은 두고두고 염려의 대상이 될 것이고요. 또한 바그너 용병들의 반란 모습을 지켜봤던 러시아군과 엘리트층들 역시 푸틴의 권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점 때문에 언제든지 푸틴을 버릴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푸틴이 그동안 유지해온 독재 체제의 궁극적 장점인 완전한 통제력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러시아는 무너져가는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병력을 동원해야 했고, 이로 인해서 대규모 이민이 발생했다면서 이 러시아 내륙 깊숙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일상화하면서 푸틴이 공들여 쌓아왔던 강인한 이미지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군들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안에도 사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젠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될 명분까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프리고진이 푸틴을 향해서 우크라이나 침공 명분이 모두 거짓이라고 설파한 부분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미하일로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러시아 엘리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러시아의 패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부 분열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프리고진의 반란도 이런 과정에서 촉발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하나, 지난 6개월 동안 바흐무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방어노 그룹이 1000km를 전진하면서 모스크바로 접근한 후에 단 6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은 이 러시아군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실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그너 그룹의 반란이 비록 정리되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기강이 제대로 서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앞으로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과 맞물리면서 러시아군에게는 상당한 후유증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